저희가 시뇨리아 광장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걸어왔었던 것은 아눈치아타 광장에서부터 쭉 걸어서 대성당과 세례당을 거쳐서 시뇨리아 광장, 그리고 이제 우피치 미술관 쪽으로 접어들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중심은 대성당과 세례당 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중심은 베키오 궁과 그리고 사무실이었던 우피치 미술관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키오 궁에서 사물을 보고 거기서 생활을 하던 루카 피티라는 사람이 자연이 있는 곳에서 궁전을 하나 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아래쪽 남쪽에 브루넬리스키 건축가한테 궁전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카 피티라는 사람은 메디치가와는 앙숙이었었던 집안이었었는데요. 브루넬리스키가 의뢰를 받고 피티궁을 설계해서 짓게 되는데 결국 루카 피티는 경제적인 이유로 몰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메디치가의 집안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티 궁전을 메디치가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메디치가의 코시모 1세가 이 피티 궁전을 직접 사용을 하게 되는데 베키오 궁전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쪽에 있는 피티 궁전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 코시모 1세의 부인이 너무너무 피티 궁전이 좋아서 저 베키오 궁전에서 더 이상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치적인 직무와 사무실은 다 우피치와 베키오 팔라조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장소를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느냐가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코시모 1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두 개의 다른 떨어져 있는 시설을 연결하는 어떤 종류의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을 연결하는 통로를 우피치와 팔라조 베키오의 리노베이션을 맡았었던 바사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통로가 바로 조르지오 바사리의 통로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바사리 코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이태리어로는 코리도리오 바사리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로는 지금 이 글은 불어로 쓰였는데요. 우피치를 통과해서 이렇게 통로가 연결되어 있고 베키오 다리를 위를 건너가죠. 그래서 쭉 연결이 돼서 결국은 피티 궁전까지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시모 1세가 팔라조 베키오에 있다가 당연히 사무실 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피티 궁전까지 갈 수가 있고 다시 출근을 베키오 궁전까지 할 수 있는 통로를 바사리가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통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일반인들이 많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 특히 이쪽에 보이시는 베키오 다리에는 대장간과 푸주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 베키오 다리가 보석과 금 그리고 골동품을 파는 곳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기 때문에 저 다리를 이 귀족이나 왕이 혼자 건너기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통로를 만들었고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반인들하고 마주치지 않고 아래쪽을 또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을 갔을 때는 저 통로를 걸어가 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보실 때 이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왕이나 귀족이 통과를 해서 지나치는 통로였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사리 코리더의 내부를 보시고 계신데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구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저도 바사리 코리더 내부는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뽕테 베키오는 이태리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다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다리죠. 다리 위에 이렇게 상가나 시설이 들어가 있는 다리가 현재는 많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하지만 중세에는 이런 종류의 다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도 이렇게 다리 위에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여러 상가들이 있는 다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아르노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아르노강과 세느강을 비교해 보자면 아르노강 주변에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느강에는 이쪽 부분에 산책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리 아래를 걸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데 걸쳐서 휴식을 취한다든가 포도주를 마신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이쪽 부분에는 약간 있을래다가 없어지는데 여기도 연결을 하면은 좋은 산책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피렌체에서 아르노강 주변을 걸을 수 있게 만들자 해서 이런 부분을 도시 개선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키오 다리 위를 건너가면 중간에 도시의 풍경과 강의 풍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베키오 다리는 가운데 쪽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 골동품 상점들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는 밭사리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벽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데 이쪽 부분에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옛날 건물들이 굉장히 나지막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이쪽으로 서쪽을 볼 수가 있고 이쪽 부분은 밭사리의 통로 아래쪽으로 아르노강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왕이나 귀족들이 조용히 돌아다녔었던 통로가 있고 지금은 우피치 미술관의 일부 미술품을 전시해 놨다고 합니다. 베키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됐다는 뜻이고 이 다리가 아르노강에 처음 생긴 다리라서 베키오 다리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이 다리를 끝까지 쭉 걸어가면은 결국 피티궁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동선을 쭉 저희가 걸어봤는데요. 아눈치에타 광장에서 대성당을 거쳐서 시뇨리아 광장 그리고 베키오 다리를 건너서 피티궁까지 도달하는 이 축이 피렌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을 연결하는 도시의 어떤 네트워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요한 건물이 어디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눈치에타 광장, 대성당, 세례당, 그리고 시뇨리아 광장, 베키오 팔라초, 우피치 미술관을 거쳐서 바사리의 통로를 거쳐서 피티궁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렌체의 모습을 조금 더 주요 건물을 연결하는 기본적인 골격 측면에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런 종류의 골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피렌체는 이런 연결 길들이 네트워크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 하나를 살펴본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쪽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시설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산타 마리아 노벨레 성당 그리고 산타 크로체 성당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성당 두 개는 피렌체에 가시면 워낙 많이 지나가다가 보기 때문에 이름도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외우게 돼요. 그리고 이 성당들은 중요한 것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같은 경우는 도미니칸 수도회에서 주관을 한 성당이었고요. 그리고 이 성당은 수도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이 뒤에 있는 게 피렌체의 기차역이 되고요. 기차역에서 나오시면 딱 보이는 게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건축사 책에 나오는 정면은 이쪽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회랑이 하나가 있고 또 큰 회랑이 있어서 이게 도미니크 수도회의 굉장히 중요한 수도회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회들은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도서관이나 그러니까 책들을 다 수도사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받고 해서 굉장히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고아원을 짓거나 병원을 짓거나 그 당시 병원은 뭐 기술이 별로 없었지만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를 짓는데도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주거지가 있는데요. 이쪽에 주거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얇고 긴 필지의 형태로 주거들이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중정들이 조그맣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필지 구획과 개발을 도미니크 수도회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돈을 대서 일종의 도시 주거 사업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성당이자 수도회로 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쪽 끝에 있었던 산타 크로체 성당이죠. 산타 크로체 성당을 보면은 이거는 프란체스코파에서 후원을 해서 지은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수도원이 프란체스코파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회랑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회랑이 있는데, 이 회랑은 사실 건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뒤에 있는 조그만 채플이 브루넬리스키가 설계한 파치 채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채플입니다. 그래서 이 채플만 딱 띄어서 르네상스 건축책에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도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고 그 사진 하나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채플은 산타크루체 성당을 들어와서 이 옆으로 해서 나오면은 안쪽에 정원이 있고, 정원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조용한 가족 채플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으로 가면은 여기는 수도원들이 있어서 이 수도사들이 다니는 회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잘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산타크루체 성당만 딱 보고 오는데, 만약에 볼 수 있다면은 파치채플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랑까지도 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장을 건너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던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의 흔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성당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피렌체의 전체 도시 조직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와 산타크로체는 서쪽과 동쪽에 굉장히 중요한 도미니칸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서쪽과 동쪽에 딱 그 지배한 굉장히 중요한 수도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산토 스피리토 성당이 있고요. 다른 성당들과 함께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피렌체의 전반적인 도시 구조를 살펴봤고요. 이제 피렌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도시의 성장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건물들이 연결되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스카나의 귀족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떤 식으로 과시하려 하였을까요? 피렌체의 귀족들은 자신의 도시 주거를 어떤 식으로 설계했을까요?